어제 서울에 사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또 다른 싸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달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또다시 그녀가 남자 동료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수백 번이나 그들은 단순히 업무상 동료일 뿐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너무 지쳤어요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고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의심하고 계속 캐묻고 계속 통제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완전히 충실한데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질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내 친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사람, 또는 의심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충실함이 계속해서 의문시될 때 상처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 이 단어는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 나타나며 아마도 모든 연애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연인이 완전히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식적인 생각의 표면뿐만 아니라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탐구한 무의식의 깊은 층까지 말입니다. 평생을 인간의 정신 연구에 바친 융은 질투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숨겨진 상처고대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높은 사회적 압력과 치열한 경쟁, 완벽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국에서 질투는 그 어느 때보다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들은 종종 이 주제를 다룹니다. 부유하지만 차가운 남자 강하지만 상처받기 쉬운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해 의심, 그리고 결국 사랑.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왜 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왜 그들이 이성과 대화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지, 왜 그것이 단순한 착각임을 알면서도 배신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되는지, 답은 상대방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감정과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신 안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조심스러울 뿐이야.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만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생각들은 매우 흔하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종종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진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인간 정신의 깊은 층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뢰로 가득한 관계에서도 질투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 대한 건조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두려움 치유, 그리고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어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것이든 연인의 것이든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모든 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단순히 성적 충동이나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복잡한 전체로 보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얽혀 있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고대의 원형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윤기 질투를 바라볼 때 그는 그것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투를 정신 내부의 깊은 갈등들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갈등,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질투는 종종 그가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감정과 기억의 덩어리들입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들은 과거의 경험들, 특히 버림받은 배신 또는 상실에 대한 경험들로부터 형성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러한 콤플렉스들이 활성화되어 완전히 무해한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살 어린이였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방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늦게 왔습니다. 그 30분의 기다림은 어린이의 눈에는 한 세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혼란과 무력감. 이 모든 감정들이 무의식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0년 후 연인이 30분 늦게 집에 오면 그 감정들이 같은 강도로 돌아와 통제할 수 없는 의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감정적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될 때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반응하게 됩니다. 연인이 동료와 점심을 먹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그것이 단순한 업무 미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깨어나고 우리는 마치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을 통해 질투를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 속의 여성적 원형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무의식 속의 남성적 원형입니다. 이러한 내적 이미지들은 우리가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형성합니다. 문제는 실제 파트너가 이러한 이상적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무의식 속에 완벽하게 헌신적이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질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자친구의 실제 행동이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그의 내적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아가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통해 질투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 안에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나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구들을 파트너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유혹을 파트너도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오는 도덕적 기준과 현대적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파트너에 대한 의심과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질투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이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정신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질투는 종종 이러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항상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그에게도 불안과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무의식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파트너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측면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질투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화는 우리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질투를 우리 정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질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종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깊은 욕구를 표현합니다. 버림받을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질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꿈을 분석해보면 종종 버림받거나 대체되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꿈들은 무의식이 처리하려고 하는 두려움들을 보여줍니다. 꿈일기를 쓰고 그 패턴들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질투의 무의식적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은 동기화,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의심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할 때 우연히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우리의 무의식적 두려움이 외부 현실과 연결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연들을 실제 증거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그것을 찾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융의 이런 통찰들을 통해 우리는 질투가 단순히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적 세계의 복잡한 역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질투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융은 또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적극적 상상법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이미지들과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질투를 의인화하여 그것과 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질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달래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내적 아이를 발견합니다. 사랑받고 안전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어린 부분 말입니다. 이 내적 아이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질투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또한
관계에서의 투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파트너에게 투사합니다. 완벽한 어머니, 이상적인 연인 또는 위험한 유혹자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들을 철회하고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질투의 경우 우리는 종종 파트너를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투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버림받을 두려움이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관계에서의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융은 또한 대극의 합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투와 신뢰 사랑과 두려움 소유욕과 자유로움과 같은 대립되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융의 통찰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 전통과 현대의 충돌 높은 경쟁 압력 등이 사람들의 내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종 연인 관계에서 질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통적인 남성성과 현대적 감수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통제력이 있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감정적으로 열리고 취약함을 보여야 한다는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연인 관계에서 과도한 통제욕이나 질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여성들도 독립적인 현대 여성과 배려하는 전통적 여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연인이 자신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로 또는 자신이 충분히 여성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순되는 측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인간다운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투의 치유는 또한 자기 인식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이 우리의 불안을 촉발시키는지, 우리의 두려움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적 작업을 통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내적 작업을 평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며 질투의 치유 역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더 정직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처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일어날 때 외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소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파트너를 그것들의 원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파트너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질투 치유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고 정직함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단순히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질투의 무의식적 뿌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융이 제시한 개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질투는 종종 완벽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연인이 되어야 하고 완벽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융기 말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하지 않는 이해심 많은 연인이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억압된 질투는 무의식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 씨라는 30대 남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공적인 직장인이자 이해심 많은 남자친구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한다고 할 때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억압하려고 하지만 결국 여자친구에게 미묘한 압박을 가하거나 의심스러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김 씨의 문제는 자신의 불안과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도 자연스러운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탐구한다면 그는 더 건전한 방식으로 이 감정들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 씨의 질투 뒤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전 연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이 콤플렉스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음 콤플렉스, 배신 콤플렉스, 불충분함 콤플렉스 등이 질투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들은 마치 우리 정신 안에 자율적인 존재처럼 작동하여 우리의 의식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력한 감정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는 이러한 콤플렉스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성공이 가족과 집단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연인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실패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투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한국의 경쟁적인 사회 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연애관계로 이어질 때 연인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조차 경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통해 보면 한국 사회에는 관계에 대한 특정한 원형적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헌신적인 여성 보호하는 남성, 완벽한 가족 등의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들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과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이 남성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원형적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때 이러한 무의식적 기대와의 충돌로 인해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들도 남성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신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약함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분산시킬 때 불안과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적 기대들을 의식화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기대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현실적이고 공정한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투의 또 다른 무의식적 뿌리는 융이 말한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어떤 측면들을 인정하기 거부할 때 그 측면들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파트너에게 투사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파트너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질투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종종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가진 충동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도덕적 기준은 이러한 투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들을 부도덕하다고 여기고 억압할 때 그 욕망들은 그림자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이는 특히 성적 욕망이나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 더욱 그렇습니다. 융은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철회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파트너를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질투의 무의식적 뿌리 중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의존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종종 질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은 즉시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성과 중심적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자아 존중감을 외부 성취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등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성취들은 내적 자아 존중감을 진정으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 존중감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적 자아 존중감이 발달할 때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질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내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아니마라고 불리는 내적 여성성을,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내적 남성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내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파트너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적 측면을 발달시키지 못한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만 감정적 충족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존성과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독립적이고 주장적인 측면을 발달시키지 못한 여성은 남자친구에게서만 강함과 보호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일 때 불안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완전한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선택하는 것,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원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질투의 무의식적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내적 작업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상만 다루려고 하면 다른 형태로 문제가 재발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무의식의 뿌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윤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마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투를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질투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과 더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적 뿌리를 탐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윤기 개발한 적극적 상상법은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이미지들과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질투를 하나의 인격체로 상상하고 그것과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질투를 형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매우 유용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 분석도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질투와 관련된 꿈들을 기록하고 그 상징들을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상황들, 감정들이 현실의 질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배가 아픈지, 목이 막히는지 등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감각들은 종종 과거의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버림받은 배신, 거절 등의 경험들을 써보고 그것들이 현재의 질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융학파의 분석가나 깊이 있는 심리 상담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질투의 무의식적 뿌리를 이해하고 작업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질투를 넘어선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질투의 무의식적 뿌리를 탐구했으니 이제 윤기 제시한 구체적인 치유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의 접근법은 단순히 증상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격의 통합과 성숙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융기 제시한 첫 번째 치유 방법은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패턴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질투의 경우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질투를 느끼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되는 거야.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자기 기만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 단계는 솔직한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이러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남성들이 질투나 불안 같은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의식화의 다음 단계는 관찰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몸에서는 어떤 감각들이 나타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이성 친구와 만난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나는 그들이 나보다 더 재미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매력적일 거야 같은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감정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감각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배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는 느낌이 들거나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감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감정의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의 두 번째 치유 방법은 대화입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질투와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개발한 적극적 상상법의 핵심입니다. 질투를 하나의 인격체로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질투야, 너는 누구니? 너는 왜 나타났니?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놀라운 통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질투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발견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안전하게 느끼고 싶어하며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 부분 말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와 대화할 때는 마치 실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다정하고 이해심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종종 이 내면의 아이는 단순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보장을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이해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질투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융의 세 번째 치유 방법은 통합입니다. 질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질투도 자신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투를 정당화하거나 그대로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질투를 자신의 사랑하는 능력의 일부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를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지금 내 방식은 건전하지 못해. 이 사랑을 더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투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 표현된 사랑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협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네 번째 치유 방법은 그림자 작업입니다. 자신이 인정하기 거부하는 측면들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질투의 경우 종종 자신의 어두운 욕망들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지 않나? 나에게도 바람 피우고 싶은 충동이 전혀 없나? 나에게도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없나? 이러한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파트너에 대한 투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보더라도 즉시 배신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융의 다섯 번째 치유 방법은 개성화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질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더 심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해질 때 질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취미, 관심사 목표들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독특함보다는 조화와 순응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조화는 각자가 자신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관계에서의 불안과 질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연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융의 여섯 번째 치유 방법은 상징 작업입니다. 무의식은 주로 상징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꿈, 환상, 예술적 표현 등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질투와 관련된 꿈들을 기록하고 분석해 보세요. 꿈에서 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것이 단순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인지 아니면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꿈에서 연인이 다른 사람과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바람 피울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자신이 연인의 감정적 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억압된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 등의 창작 활동도 무의식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거나 시로 써보거나 노래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의 일곱 번째 치유 방법은 관계 작업입니다. 질투는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질투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불안해져요. 대신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내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과 함께 이해해보고 싶어요.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파트너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질투도 두 사람이 함께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커플들이 이런 솔직한 대화를 어려워합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이런 취약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8번째 치유 방법은 몸 작업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관찰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 기공 등의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불안과 긴장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축적된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건전하게 방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전통적인 몸 수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방법들을 현대적 심리치료와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즉시 할 수 있는 몸 작업도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긴장된 근육들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9번째 치유 방법은 의식과 의례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의식화하고 의미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하나의 성장 의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의 옛 패턴을 상징하는 물건을 태우거나 묻는 의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상징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만드는 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많은 정화와 새 출발의 의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를 개인적 치유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과 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무의식도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됩니다. 융의 10번째 치유 방법은 공동체 작업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질투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비난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질투를 다루는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는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관계의 친밀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나누기는 치유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의 이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질투가 일어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일시정지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질투는 종종 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하는 반응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일시정지를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이 감정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현실 확인입니다. 질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들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이성 친구와 만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만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평범한 모임일 수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상상이 현실보다 훨씬 극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대화입니다. 질투하는 자신과 이성적인 자신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자신을 달래주듯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자신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매력적일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때 이성적인 자신이 대답합니다. 잠깐,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까지 내 연인은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했어. 나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적 대화를 나누면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합리한 두려움들을 다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일기입니다. 질투를 느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함께 질투가 나타나는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질투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을 때 더 질투를 많이 한다든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질투를 느낀다든지 하는 패턴들 말입니다. 이런 패턴을 알게 되면 예방도 가능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든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 연습입니다. 질투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잃을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점들을 써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들, 함께 만든 좋은 추억들, 그들의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한 점들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좋은 점들, 성취한 것들, 성장한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해 보세요. 질투는 종종 자기 비하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인정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너무 엄격한 경계는 관계를 질식시키지만 경계가 전혀 없으면 불안과 질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관계의 경계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서로 어떤 것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어떤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미리 알리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돌봄입니다. 질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더 심해집니다. 충분한 휴식, 좋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인 관계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또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있을 때 관계에서의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실천 방법은 전문가 도움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학파의 분석가나 경험 있는 심리상담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전 관계에서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질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9번째 실천 방법은 관계 투자입니다. 질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관계 자체를 더 단단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데이트 깊은 대화, 새로운 경험 공유, 서로의 꿈과 목표 지지하기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만족스럽고 안정적일 때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질투를 자신의 고정적인 성격이라고 보지 말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나 후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질투 문제가 어떤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융의 심리학이 어떻게 이런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하며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박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이 연애관계에서의 질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충돌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관계 모델과 현대적인 관계 모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계 방식을 기대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좋은 여자친구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에서 불안과 질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전통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현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독특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성취와 경쟁의 압박입니다. 한국 사회는 높은 성취를 요구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연애관계도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적이야, 더 매력적이야, 더 능력이 있어 같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관심이 아니라 경쟁적 위기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경쟁적 마인드셋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고유한 특성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셜미디어와 비교 문화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비교와 부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연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세세하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질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투사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제한된 정보를 통해 전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기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댓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넷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었지만 현재는 개인주의적 요소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원합니다. 이 두 욕구가 충돌할 때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과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대립되는 욕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성과 친밀감, 자유와 헌신, 개인적 성장과 관계적 성장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혼과 연애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높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기대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압박은 연애 관계를 더 긴장시킵니다. 단순히 서로를 좋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나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과도한 기대와 부담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질투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외부의 기대와 압박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연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연인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조건이 연애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열등감이 질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외부적 조건들이 관계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핵심을 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대적 맥락들을 고려할 때 융의 심리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개성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림자 작업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초의 복잡한 압박들은 더 많은 억압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균형과 통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립되는 가치들과 욕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현대인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를 포함하는 더 큰 통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적 조건들이나 사회적 기대들보다는
관계 자체의 질과 깊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이해, 성장과 지지가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사랑과 연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융의 심리학과 공명하는 지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양의 조화 중용의 정신 인의예지의 가치들은 모두 균형과 통합을 추구하는 융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 유교의 수양과 인격 완성 도교의 자연스러움과 무의자연 등의 개념들도 현대적 관계 치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강조하는 마음 닫기, 인격 수양 관계에서의 예의와 배려 등은 질투 치유에 매우 유용한 자원들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질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심리학을 결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과 문화를 고려한 치유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차 마시기, 산행, 서해 명상 등의 활동들을 치유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의 지지를 활용하되 개인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융의 심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으로의 성장입니다.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투를 넘어선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닌 성장을 추구합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나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즐깁니다. 실수와 실패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의존이 아닌 상호 의존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되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나눕니다. 함께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혼자 있어도 완전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판단이 아닌 이해를 추구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즉시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내적 평화를 얻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현재 순간의 사랑과 연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방어 없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는 표면적인 로맨스를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질투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넷째, 관계의 기술을 배웁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법,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 등을 익힙니다. 이런 기술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유용합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큰 사랑과 연결되게 합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째,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질투에 소모되던 에너지가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됩니다. 예술, 봉사, 성장 기여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째,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의심에서 벗어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인과 함께 보는 일출, 함께 나누는 식사, 함께 걷는 길 등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덟째, 용서의 힘을 배웁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아홉째,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등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열째, 희망을 발견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윤기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개성화는 결국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은 더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던 질투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상처가 치유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선물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통찰을 결합하여 질투를 넘어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고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은 질투를 넘어선 성숙한 사랑뿐만 아니라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고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에 대한 지혜입니다. 질투라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